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협업 도구와 퀴즈 게임 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판도를 바꾸어 놓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듀테크 솔루션 탑 100. 이거를 먼저 잠깐 살펴볼 건데요. www.toptoolsforlearning.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 솔루션의 순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사이트에서 보면 교육용 솔루션의 순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45개국에서 2,369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투표를 해서 순위를 결정한 것인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PL, WL, ED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PL은 개인 학습 분야의 탑 100, WL은 Workforce Learning이라고 해서 기업 교육. 자, 그리고 ED 탑 100 이것이 대학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 순위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가 1등이고요. 파워포인트가 2등, 그 다음에 화상 수업 솔루션 줌이 3등이네요. 저도 오늘 제 강의를 줌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가 4등이고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패들릿이 12등, 카웃이 13등 이렇게 순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패들릿은 우리가 발표를 하거나 혹은 팀 프로젝트 할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협업 도구 중에는 이것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카웃은 퀴즈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카웃은 퀴즈 게임 앱 중에는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멘티미터는 퀴즈 게임 앱 중에는 2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4등입니다. 자, 전 세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 솔루션 패들릿, 멘티미터, 카웃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는 패들릿입니다. 집단지성을 도와주는 협업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을 한 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중학교 2학년 도덕 선생님께서 1반부터 10반까지 10개 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가 막히고 환상적인 협업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계신 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어떻게 녹화했냐면 줌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나눔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패들릿을 진행한 것을 화면을 공유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까 패들렛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 과목이 도덕인데 사회정의 단원 수업을 끝나고 아이들이랑 함께 정의를 꿈꾸는 친구들이랑 함께 공유할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패들렛으로 해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공지사항에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작성 방법과 링크 거는 법을 이렇게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와.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잘 따라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있는 곡들을 끌어와서 여기 링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꼭 노래만 아니라 파일을 첨부할 사람, 구글 검색을 할 사람, 사진을 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자신의 글을 쓰고 여기 링크를 걸은 걸 올릴 수가 있어요. 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적는데 좀 더 격려를 하게 하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저는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각각 선생님들한테 정의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래서 한마디씩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은 세일러문이 생각난다.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서 쪽이니까 책을 또 공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반별로 이렇게 자기가 왜 이 곡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곡을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저는 나중에 플레이리스트로 해서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와. 아이들이 재밌게 한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정의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정의를 연결시킬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좋았던 수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패들렛 예. 얘기 하나 와서 예. 와, 그래서 이걸 네. 누르면요, 애들이 노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몇 지금 반까지 있어요? 바깥이라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10반까지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아이는 정의하니까 이 레미제라블과 관련되어서 왜 이것이 정의와 관련된 것인지 이유를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적고 이러면 바로바로 노래가 나와가지고 함께 노래를 감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외부라서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좋아하는데 이 패들렛이 온라인 칠판이라고 해가지고 수업 나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토론 주제를 넣으면 이 아이들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밑에 계속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할 때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와, 이상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 패들릿은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화면이 좁아서 PC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8가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비주얼라이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링크로 참가자들이 동시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협업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지원합니다. 제가 예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별로 내용을 작성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팀들이 서로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과 협업이 촉진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독서 토론 같은 거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미리 탭을 다 만들어 놓고 각자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문구를 쓰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소감과 함께 관련된 이미지나 혹은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탑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책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술치료 수업에서 사용된 한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요. 패들릿에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림을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padlet.com 사이트입니다. 자,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회원가입은 요 위에 가입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이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설정만 하시면 순식간에 가입이 되고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구글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제 계정을 선택해 주고요. 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술치료 패들릿이 바로 요 밑에 보이네요. 그렇죠? 보이시죠? 네,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을 이렇게 밑에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상당히 많은 그림들이 탑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면 학생들이 일제히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클릭합니다. 팝업이 뜨고요. 이 그림에 직접 주석을 달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줌에서 만약 피드백을 준다면 주석창을 열어서요. 자, 이렇게 열고 그래서 그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칠 수도 있겠죠. 자, 매우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이핑도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패들렛을 어떻게 작성하게 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패들렛 만들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8가지 템플릿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밑에 줄에서 첫 번째 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템플릿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는 바로 오른쪽에 설정창에서 제목만 입력해 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납니다. 나의 인생 음악.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다음 버튼 누르고 게시 시작하기 누르면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각 탭별로 장르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팝송을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장르는 발라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곡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어린 시절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동요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국악은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퓨전이 많이 유행하는데 퓨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6개 정도 장르가 만들어졌는데요. 당연히 계속 추가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이 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국악 퓨전 쪽에 하나 넣어 볼게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혹시 범이 내려온다 아세요? 여기 보시면 지구본 모양에 있는데요. 이게 구글 검색창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비디오를 선택해 볼까요? 범이 내려온다가 아니라 범 내려온다였군요. 이날치 그룹의 범 내려온다. 자, 제가 이걸 선택합니다. 그럼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범 내려온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바로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 버튼이 따로 없어요. 이것은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주소창 URL을 자, 복사 누르고 줌 채팅창에다가 이 주소를 붙여주는 겁니다. 화면을 공유 중지하고 그리고 채팅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창을 열면 컨트롤 V 하고서 붙여 넣는 거죠.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링크가 걸려서 링크가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클릭을 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 음악을 하나씩 입력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된 다음에는요. 이 자리에서 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이 상당히 작죠. 썸네일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아래 확대 버튼 눌러서 네, 크게 한번 볼까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정인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범은 덜숭덜숭 우리는 자득 한 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세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던지며 조명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골로 한지생이 내려온다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계속 보고 싶지만 네, 오늘의 목적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네. 자, 이렇게 인생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만든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왼쪽에 패들릿 아이콘을 눌러서 홈으로 간 다음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것 중에 자, 나의 인생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자, 이 중에 하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인생음악을 이렇게 올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각각의 음악이 누가 작성했는지 이름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성자의 이름, 그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설정 버튼, 톱니바퀴 모양의 여기 수정이라고 뜨네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자, 저작자 표시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저작자 표시. 이것을 켜줍니다. 자, 이름이 뜨는 경우가 있고 익명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패들렛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패들릿에 로그인을 하고 작성을 했으면 이름이 뜨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링크만 타고 들어와서 로그인하지 않고 작성하면 익명으로 뜨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들릿을 활용하시려면 학생 모두에게 패들릿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라고 요청을 하시고 이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뚝딱 하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금세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발표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설명 더 드렸어야 되는 게 하나 있었네요. 패들렛에서 파일 첨부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내가 좋아하는 가곡, 자, 이렇게 제목을 쓴 다음에 자, 구글 검색하는 거는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 골라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점점점을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URL 링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구글 검색. 자, 스냅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패들렛에 접속했을 경우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즉석에서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이것은 즉석에서 오디오를 녹음해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은 화면을 녹화해서 올릴 수 있는 건데요. 노트북의 바탕화면을 혹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서 올릴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발표 장면을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한 번에 5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는 직접 내가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하트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소, 위치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패들릿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들릿과 패들릿을 연결하면 여러 개의 패들릿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패들릿의 또 다른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패들릿 만들기로 가서 자, 이번에는 캔버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캔버스는 콘텐츠를 내 마음대로 흩거나 그룹화하여 연결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이걸 선택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템플릿 선택한 다음에 제목이면 바로 끝난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작자 표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댓글 달기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히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고 자, 게시 시작하기.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냐면 마우스로 아무데나 더블 클릭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와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종의 감탄 이런 거죠. 혹은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내. 자, 이런 말 괜찮죠? 되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작성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비슷한 느낌의 말들이 묶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을 화살표로 연결을 하고 묶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실수할 수도 있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말고 또 해보자. 자, 이런 말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멋져요. 정말 끝내주네요. 역시 와우. 네, 또 감탄이네요. 네. 자, 이렇게 썼는데 자,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자, 감탄은 감탄끼리. 자, 여기 게시물에 연결 누르시고요. 선택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바탕 화면이 노란색이라서 색깔이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바탕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톱니바퀴 모양의 수정으로 눌러서 들어가서 맨 밑에 보면 중간쯤에 배경화면 색깔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네, 다시 해볼게요. 자, 배경화면에 단색. 그래서 좀 짙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청록색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 닫기. 훨씬 더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실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요거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요거하고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고 자, 화살표로 연결을 했는데 이걸 움직이면 화살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 같은 걸 그릴 때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우리 팀 프로젝트 발표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자, 이걸 활용해서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작성을 했죠. 자, 그래서 비슷한 말끼리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짓고 나중에 이 범주화해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패들릿은 다양한 8가지의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그 각각의 특색을 살리면 정말로 재미있고 화려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킷리스트라고 있는데요. 자, 버킷리스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타임라인이라는 템플릿을 활용한 건데요. 이렇게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길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순서가 다르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020년 크리스마스는 더 앞으로 당겨 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성을 하고 날짜 순서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팀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이러한 템플릿들이 여러 가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은 멘티미터입니다. 교수자는 mentimeter.com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하고요. 학습자는 menti.com 또는 스마트폰에서 멘티미터 앱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와 유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퀴즈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주얼하게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PC에서는 학생들은 menti.com으로 접속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면 결과 화면이 교수자의 화면에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교수자는 mentimeter.com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접속하시게 되면 마치 파워포인트 화면 보는 것 같죠? 왼쪽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슬라이드 한 장당 문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에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타입은 오른쪽에 보시면 퀘스천 타입이 멀티플 초이스, 워드 클라우드, 오픈 엔디드, 스케일, 랭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요. 재미있게 문항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짧게 녹화된 영상인데요. 멘티미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250841 이게 코드예요. 이거 입력하시고 바로 지금 참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250841 자, 요거 입력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나에게 행복이란 땡땡이다. 화면이 계속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빈도수가 많은 단어가 가운데로 그리고 글씨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참가하는 대로 인원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요. 워드 클라우드. 이 액티비티 이름이에요. 워드 클라우드. 자, 이제 여기까지 해볼까요?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메뉴가 생기죠. 제가 마우스를 떼면 안 보이는데 마우스 가져가면 이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이걸 축소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를 누르면 이 결과를 숨기는 거예요. 숨겼다가 나중에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로즈 보팅이라고 해서 잠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투표를 이제 못합니다. 제가 이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 열어주면 이제 또 시작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러면 실제로 mentimeter.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상당히 간단해요. 패들릿처럼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만 설정하시면 바로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셨다면 Your Presentation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출제했던 멘티미터 퀴즈 목록이 쭉 나와 있네요. 자, 이 중에 하나 들어가 볼까요? 행복한 남과 여.
네, 슬라이드가 왼쪽에 보시면 3개가 있죠. 문항이 총 3개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라고 질문을 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708명이 지금까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프리젠트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볼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코드 번호가 뜨는데 8292212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응답을 하시면 이 화면에 글씨 모양이 이렇게 뿌려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멘티미터 앱이 있습니다. 자, 멘티미터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세 번째 있네, 그렇죠? 자, 멘티미터 앱을 누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코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뜨죠? 자, 여기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8292212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밋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자, 입력해 볼게요. 잠잘 때,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을 때. 자, 이렇게 3개를 입력을 했고요. 자, 제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세요. 자, 제가 제출하면 화면이 뭔가 재구성되는 그 동작이 있었죠.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은 지금 참가자가 아까 708명이었는데 709명으로 1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화면에 뿌려지는 이 워드 클라우드의 모양이 재구성이 되면서 역동적인 모양으로 비주얼라이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화면 왼쪽 아래로 가져가 보면 자,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이런 스케일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지금까지 응답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보자. 자, 워드 클라우드를 해봤는데요. 네, 돼지국밥, 우동, 밀면. 자, 이 메뉴만 보고도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지 감이 오시나요? 부산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제가 실제로 할 때 했던 건데요. 부산이라 그런지 돼지국밥, 밀면 자, 이런 추천 메뉴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dd 슬라이드 누르고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멀티플 초이스가 있고요. 워드 클라우드, 오픈 엔디드, 스케일, 랭킹, Q&A. 자, 멀티플 초이스 한번 해볼까요? 자, 멀티플 초이스 선택을 해주고요. 질문을 입력합니다. 오늘 오후 커피 메뉴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2번은 뜨거운 아메리카노, 3번은 라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3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아,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생수 어떤가요? 네. 자, 그리고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 클릭하고 자, 아이스 커피 하나 선택해 주고요. 뜨거운 커피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3번째로 라떼. 네, 이미지만 보아도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생수. 자, 이렇게 4개 입력했고요. 필요 없는 보기는 X 눌러서 remove, 삭제하면 됩니다. 자, 4개가 완성됐고요. 이 설정창을 좀 내려보면 자, result를 이렇게 바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도넛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파이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ot, 이렇게 점의 분포도로 보여줄 수도 있네요. 자, 일단 바의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엑스트라 옵션이 있는데요. 혹시 정답이 있는 문제라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려보면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나 이렇게 정답에다 체크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학생들이 반응할 때 정답, 오답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취향을 묻는 거니까 자, 정답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Show results in percentage. 자, 퍼센트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냥 빈도수로 보여줄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플 옵션이라는 것은 2개만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4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러니까 중복 응답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할 거니까 자, 이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 끝났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레젠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한번 응답을 해볼까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오후 커피 메뉴를 선택하세요. 저는 생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밋 누르니까 네, 한 표가 탁 올라왔죠. 그렇죠? 자, 실제로 반응하는 것을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 오른쪽으로 띄운 이 브라우저는 학생 입장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menti.com을 입력합니다. 자, 코드 번호 입력하라고 돼 있죠. 자, 코드 번호가 8292212. 자, 그래서 서브밋 누르면 자, 이 선택하는 옵션이 뜨죠. 자, 여기서 제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서브밋. 자, 그러면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한 표가 딱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느라고 상당히 느리지만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역동적으로 비주얼라이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2번 투표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저 밑에요. 지금 2명이 참여한 걸로 숫자가 뜨고 있죠. 네, 이렇게 멘티미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그런 포맷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발표에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카훗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훗은 교수님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교수자는 혹은 발표자는 kahoot.com에서 로그인해서 문제를 출제하면 되고요. 학습자는 브라우저에서 접속해서 해도 되고 혹은 카훗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훗은 화려한 배경음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순위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몰입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최애하는 교육용 퀴즈 게임 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마트폰에 K 느낌표 이렇게 생긴 앱을 설치하십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메뉴가 가장 맨 밑에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가운데 있는 엔터 핀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게임 핀을 입력하라라는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 핀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교수자가 혹은 발표자가 카훗 문제를 출제하면 그때 핀 번호가 뜹니다. 그것을 받아 적으면 됩니다. 자, 교수자와 발표자는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퀴즈를 등록하시고 퀴즈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kahoot.com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create.kahoot.it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같은 접속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접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kahoot.com 홈페이지인데요. 회원가입 역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아주 가볍게 회원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자, 모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저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Create 버튼을 누르고 바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처음에 있는 New Kahoot, Create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카훗의 타이틀을 먼저 입력해 줍니다. 가령 아재 개그를 출제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아재 개그 이렇게 제목 입력해 주고요. 디스크립션은 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검색하기 쉽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치 해시태그를 거는 것과 같은 거죠. 필요하면 오른쪽에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조금 더 분위기를 연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한 그 퀴즈 타이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여기다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하는데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고 문제를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문제 입력하고요. 역시 이미지를 넣을 필요가 있다면 넣어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한 시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초인데 10초로 하면 충분하겠죠? 자, 그리고 자, 보기를 입력합니다. 자, 1번, 자, 2번, 자, 3번. 자, 이렇게 최대 4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요. 3개만 입력해도 되고요. 최소한 2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면 맞추는 거니까 그쵸, 최소 2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4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체크해 주고요. 네, 딸기 시럽. 그냥 끝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왼쪽에 Add Question 눌러서 자, 두 번째 퀴즈 선택해 줍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네, 이렇게 보기 입력한 다음에 정답은 정사각이죠. 정사각의 형이니까 동생 이름은 정사각이네요. 그렇죠? 네, 정사각 형, 그러니까 동생은 정사각. 자,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고요. 자, 이렇게 두 문제만 출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오른쪽에 done, 완료 누르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My Kahoot이라는 메뉴에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들이 쭉 떠 있고요. 방금 출제한 아재개그 2개 문항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 버튼, 초록색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학생들 스마트폰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kahoot.it 이렇게 접속하면 돼요. kahoot.it. 자, 그러면 게임핀 번호 입력하라고 뜨죠. 자, 이 게임핀 번호는 언제 뜬다고요? 네, 발표자가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 초록색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Teach 모드는 실시간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Assign 모드는 숙제로 내주는 모드입니다. 자, 지금은 실시간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Teach 눌러주고요. 자, 왼쪽에 게임핀 번호가 이제 곧 뜰 겁니다. 자, 배경음악 역동적이죠? 게임핀 번호는 790548. 자, 이것을 입력해 줍니다. 이 밑에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790548. 자,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자,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린 왕자. 오케이, 고 누르면 왼쪽 화면에 보시면 어린 왕자라고 한 명이 입장한 게 뜨고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제가 두 번째 다른 브라우저를 또 접속하니까 이제 2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한 명 더 해볼게요. 이번엔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카호ot 앱이 있습니다. 자, 카호ot 앱으로 들어가서 화면 하단에 엔터 핀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게임 핀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2명이 맞췄고 1명이 오답을 했네요. 자, 딸기 시럽. 자, 이제 넥스트 버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한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나옵니다. 홍길동이 915점, 어린 공주 800점. 자, 이 점수는 누가 먼저 눌렀느냐, 빨리 누를수록 점수가 높은 거예요. 한 문항의 배점이 1000점이니까 거의 1000점에 육박하겠죠. 빨리 눌렀다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이게 빨리 누르는 게 중요하구나.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눌러야 되는구나. 자, 이것을 학생들이 깨닫는 순간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넥스트 눌러서 네, 자, 3명 다 정답인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 3개를 누르다 보니까 시간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자, 순위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자, 3등은 어린 왕자, 2등은 어린 공주, 자, 영광의 1등은
네, 홍길동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Next를 누르고요. 오른쪽에 View Full Report, 전체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면 Summary, 그다음에 Players, Questions, Feedback 있는데요. Players 버튼을 눌러주면 학생 수만큼 순위와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카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령 30분 발표를 하고 카웃 퀴즈로 마무리한다면 상당히 유쾌하고 깔끔하게 발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기 발표자로 등극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것을 꼭 활용해서 발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가 직접 출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출제할 때 학생들도 훨씬 잘 배우고요. 그리고 훨씬 더 문제를 재미있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From learner to leader 라고 되어 있는데 카훗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도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learner에서 시작이 되고요. 자, 단순히 수동적으로 문제를 푸는 플레이어였는데 자,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리서처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재미있고 알쏭달쏭 퀴즈로 만들면서 크리에이터가 되고요. 운영하면서 티처 그리고 나아가 리더의 자질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인 거죠. 알쏭달쏭 퀴즈, 재밌고 신기한 정답, 판단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내면 훨씬 더 재미있게 또 이 퀴즈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이것으로 패들릿, 멘티미터, 카훗 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